그래서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어, 일단은 서론에는 막 되게 거창하게 제 소개는 안 넣었어요. 이미 여기 참가하고 계신 분들 진짜 대부분이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오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제 소개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. 먼저 바로 이제 강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 제가 뭐 여기 뭐 학년 같은 거 이렇게 딱히 제한을 안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예비 4학년, 뭐 이제 거의 4학년이죠. 방학이 다 끝났으니까 아마 개강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4학년 분들을 위주로 이제 강의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자소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, 그리고 자소서 작성의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아마 당장 자소서를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꽤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간호학과 4학년 분들의 이제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. 이게 두 번째 목적인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스펙 잘 준비돼 있고 좀 이제 좀 되게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불안함이 없을 텐데 그런 분들 되게 소수예요. 되게 소수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좀 뭔가 엄청 막연하고 좀 불안함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진짜 잘 극복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. 진짜 되게 중요해요. 이 불안함 있잖아요. 이 불안함만 잘 극복해도 진짜 시작 지점이 그냥 달라져요. 일단은 요것만 해도 진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그룹 안에 있는 경쟁자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. 이 멘탈 컨트롤만 잘해도.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강의로 이제 완성된 자소서 하나를 만들 수 있게 이제 목표를 잡아드릴 거예요. 일단 막 진짜 대부분 4학년 분들이 개강해 보시면 알 거예요. 개강해 보시면 아는데 거의 다 자소서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90% 이상이 자소서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냥 미리 한다고 한 사람들도 그냥 뭐 좀 틀만 잡아놨다, 뭐 글감만 정리해놨다 이 정도지 완성을 해놓은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요. 근데 이거 완성을 하는 거랑 안 한 거는 진짜 큰 차이가 나요. 진짜. 사실 그 모집 공고 나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전년도 자소서랑 똑같아요. 웬만하면 다 똑같아요. 아마 99%다 똑같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걸로 완성을 하나 시키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이 들 거예요. 진짜 이 4학년 1학기 있죠. 이 4학년 1학기 생활이 여기서 이제 멘탈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. 정말.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좀 못하실 것 같은데 이 4학년 1학기 생활이요. 진짜 어떤 걸 상상해도 그냥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바빠요. 진짜 엄청나게 바빠요. 그냥 원래 일정 있죠. 뭐 그냥 뭐 실습을 하고 뭐 컨퍼런스를 하고 과제 뭐 시험 이런 거 있죠. 그냥 그런 거에다가 이 취업이라는 게 하나 딱 끼잖아요. 가장 빨리 이제 공고가 나면은 5월, 6월부터 바로 시작되는데 그때면은 이제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 기간이랑 다 겹쳐요. 다 겹쳐서 진짜 바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직 간호사분들한테도 막 물어봤어요.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현직 간호사도 되게 힘든데 4학년 1학기가 뭔가 그냥 인생에서 진짜 제일 힘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걸 떠나서 그냥 생전 그런 취업 경험 같은 것도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취업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는 진짜 너무 바쁘다.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강의할 때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내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어 있으면요. 진짜 유리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10명 중에 한 3등 이내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
10명 중에 이 마인드 컨트롤만 잘 돼도.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명이 뭐 전체 간호학과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. 당연히 아무리 뭐 성적 엄청나게 안 좋은데 마인드 컨트롤 잘한다고 상위 30%가 될 리는 없죠. 여기서 말하는 10명은 여러분들 다니시는 학교 있죠. 학교랑 그리고 성적 등수 100분이요. 등수 100분이 그리고 플러스 영어 점수. 세 가지 요소로 이미 갈 수 있는 병원 그룹이 정해져요. 90% 이상.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? 이거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전문직 간호사 취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스펙이에요. 그냥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 막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, 사실. 자소서 하나 되게 잘 썼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막 역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. 이 간호사 취업 시장에서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그룹이 좀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. 이거를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.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예를 하나 들어서 이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 표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2020년 국내 병원 평가 순위고요. 뭐 대외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그 종합병원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색깔은 뭐 3차 병원, 2차 병원 막 이런 거 나타낸 건데 그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어떤 지원자분이 뭐 성적이랑 뭐 그런 거 종합했을 때 스펙상 뭐 갈 수 있는 병원 수준이 한 요 정도라고 볼게요. 뭐 갈 수 있는 병원 스펙트럼이 요 정도라고 봤을 때 자소서 하나 딱 잘 썼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진짜 거의 드물어요. 되게 드물어요. 이렇게 상향전 했을 때 될 확률이 아무리 자소서를 잘 써봤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미리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되게 시간에 되게 쫓겨서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게 본인 속한 그룹에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해요. 진짜. 4학년 1학기 때 그 진짜 멘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빈번하게 발생해요. 저도 진짜 실제로 옆에서 많이 봤어요. 근데 좀 미리 좀 잘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런 마음가짐을 좀 미리 그런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에서 그나마 좀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. 딱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해하셨죠?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자료 보내드릴 때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취업 병원 지원할 때 참고하시라고. 그래서 어쨌건 그 표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, 그래서 내가 속한 그룹을 어떻게 하냐. 이거 이 의문, 물음표를 띄우신 분들 꽤 있죠. 이거 아는 방법은요, 막 약간 커뮤니티에다가도 물어보고, 막 저 같은 컨설턴트한테도 물어보고 이러시는데, 즉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요. 선배들 취업 현황 보는 거예요. 이게 가장 정확해요. 이거는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게 왜냐면요.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. 너무. 진짜.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상위 한 35%만 돼도 뭐 빅5 다 간다고 하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상위 5% 성적이 돼야 빅5 좀 노려볼 수 있고 막 이 정도로 편차가 진짜 커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저한테 컨설턴트한테 물어봐도 저도 만난 사람들은 되게 많지만 학교 하나하나 떼보면은 그 표본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학교 하나 대상으로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본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불확실해요.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진단은 해드릴 수 있어요.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정확도가 그렇게 이게 높지 않다.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는 뭐 과사나 아니면은 그 선배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취업 현황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요. 커뮤니티에 묻는 분들이요. 이게 되게 좀 위험해요. 이게 엄청 위험해요. 왜 그러냐면요.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. 익명의 누군가가 답을 해줘요. 이게 되게 위험해요.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저 성적이 어느 정도고 학교가 막 이 정도고 영어 점수가 이 정도인데
뭐 그 병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. 뭐 아산병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은 어느 분들이 댓글로 뭐 저도 뭐 그 정도 스펙이었는데 아산병원 갔어요.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라는 희망적인 단어를 메시지를 줘요. 그러면은 이제 그거 질문하신 분은 약간 본인이 갈 수 없는 병원임에도 이제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. 이제 이게 첫 번째로는 완전 거짓말일 수도 있고 증명이 안 되잖아요.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가 이게 가장 빈번해요. 그러니까 제3 요소를 이제 숨긴 채로 말해줘요. 막 진짜 좀 되게 좋은 다른 제3의 스펙을 갖고 있거나 뭐 어디 진짜 일을 했던 경험이 진짜 탄탄하게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스카이급 그런 학벌을 갖고 있거나 이런 요소들이 완벽하게 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경우랑 완전히 대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죠.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완벽하게 맹신하면 안 돼요. 나도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으시면 진짜 위험해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? 그래서 요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익명의 누군가한테 희망을 품고 막 상향 지원을 해요. 희망을 품고 막 상향 지원을 해요.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떨어지죠.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. 이건 진짜 근데 이거를 당연히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표로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 막상 딱 그 상황에 처하면은 이렇게 본인의 위치가 다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원인을 막 본인을 되게 비하하게 돼요. 그래서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고 정신적인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. 그 1학기 동안.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한테.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?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.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건데 어차피 떨어질 거 아는데 한번 써보자 하고 그런 마인드로 쓰는 거는 진짜 괜찮아요. 저도 오히려 그렇게 써보시라고 해요. 상향 지원할 거면 떨어질 거 알고 써라 제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항상. 그래야 이제 온전하게 제 4학년 생활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.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.